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성 제2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 시대는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신념에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든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죠. 하지만 갈릴레오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갈릴레오 덕분에 우린 마침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마법을 부린 걸까요? 마법 같은 건 아니었어요. 이성적인 사고로 설득을 하려 한 거죠. 난 과학적으로 나의 이론 태양 중심설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오, 어떤 도구 말인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게 바로 세계 최초의 망원경입니다. 두 개의 렌즈, 즉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렬로 놓으면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망원경의 렌즈는 표면 전체를 통해 빛을 받아들입니다. 렌즈를 통과한 빛은 굴절되어서 초점면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이죠. 이때 맺히는 형상은 아주 작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쪽에 있는 렌즈는 접안 렌즈라고 부르는데 확대경 같은 역할을 해서 작은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주죠. 근데 저기 저 아이들은 누군가요? 저 애들이 망원경을 만들었나요? 저 아이들은 1608년 네덜란드의 미델부르크에서 살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아빠의 작업실에서 흠집이 난 렌즈를 갖고 놀다가 물체가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아빠인 한스 리페르세이는 이 우연한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알아차리고 바로 달려가서 망원경의 발명 특허를 냈답니다. 이 당시엔 렌즈를 다듬는 기술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망원경으로는 흐릿하고 불분명한 형태만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내가 그걸 멋지게 개량했지요. 난 석 달간의 연구 끝에 8배로 확대가 가능한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답니다. 짝사랑하는 아가씨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였겠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시네. 그런 거짓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도저히 못 참겠구만. 다 같이 길 건너 극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 극장에선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그래요? 가고 싶으면 아저씨 혼자 가세요. 아저씨 혹시 그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죠. 망원경을 만든 이유를 말해봐요. 솔직하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였어. 지구 중심설이 잘못된 가설이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으니까. 나는 내가 발명한 망원경으로 달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지요. 또한 나는 망원경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크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관찰한 것은 달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초승달에서 상현달, 또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 달 표면에 보이는 빛과 그림자 부분의 경계선이 불규칙적이야. 어떻게 된 거지? 달에도 산이 있고 분화구와 계곡이 있잖아. 갈릴레오는 달에도 여러 가지 지형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구처럼 말이죠. 당연하잖아. 달에도 당연히 산이 있고 계곡이 있겠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발견인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견이었지요. 내가 살던 1610년경의 이탈리아에서는 말이요,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답니다. 태양과 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요. 태양과 달은 지극히 완벽한 형태의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은 흠집이 없고 매끄럽지요. 아하, 당신은 예술가군요. 고대 그리스의 예술 작품을 흉내내 그리는 이탈리아 예술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이건 달의 지형을 그린 겁니다.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인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지식을 가져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완벽한 우주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곤란하다고. 난 내가 본대로 그린 것뿐입니다. 멋대로 꾸며낸 게 아니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에 떠 있는 건 모두 완벽한 구형이라고 했어요. 신께서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안 그래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작은 별들을 발견했죠. 마침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발견이었으니까요. 잠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 내가 관찰한 결과 목성 근처의 별들은 위치를 바꾸면서도 목성 근처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주의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하지만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어야 하지 않소? 그게 아니라면 어쩌라는 거지? 갈릴레오의 이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발견이었습니다. 지구가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된 거죠. 안 돼!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우주를 새로운 방식으로 관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위대하고 찬란하고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한꺼풀 벗겨진 겁니다. 자, 오늘 연구는 이쯤 해두고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 1620년대에 접어들면서 갈릴레오의 명성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갈릴레오가 쓴 책들이 유럽 전역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강력한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들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이론 때문에 명성을 잃은 동료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태양 중심설이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종교 지도자들도 가세했죠.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오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632년 갈릴레오는 2가지 주요 세계관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이 책을 통해 갈릴레오는 지구 중심설을 가차없이 공격했죠. 이에 화가 난 교황 우르반 8세는 갈릴레오를 피렌체에서 로마로 소환했습니다. 이단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신문관들은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도 조르다노 브루노처럼 화형을 당할 거라 생각했죠. 살아남을 가능성은 적었고 갈릴레오는 심각하게 갈등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주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가? 그게 제 관찰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신성하고 위대한 추기경님 앞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사실대로 고백하겠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었던 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지구입니다. 안 돼요, 갈릴레오. 그런 식으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힘내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야 갈릴레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군. 당신에겐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배짱이 없었어. 그게 부끄러워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던 거지. 하지만 전하는 말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신념을 포기한 직후 바닥을 발로 구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는 이 믿음 때문에 결국 남은 평생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평생을 집에 갇혀 살았다고? 겁쟁이였군. 갈릴레오, 진정한 학자라면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켰어야지. 갈릴레오가 겁쟁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습니다. 아마 더 지독한 형을 받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갈릴레오의 발견을 숨기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레오가 찾아낸 과학적 지식들은 널리 퍼져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정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렸으니까요. 갈릴레오는 1642년 1월 8일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그는 우주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우주의 모습을 믿고 싶어 했지만 그건 진짜 우주가 아니었죠. 당신 덕분에 우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소, 뮌하우젠 남자 베티 선생. 어떤 시대든 편견은 존재하지만 난 그 편견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인 눈으로 우주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고? 잘못된 상식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였지요.